발생하는 부분들 말씀드려요. 전원에 따라 가지고 이산화탄소를 많이 발생하고 결국은 화석 연료들, 석탄, 석유, LNG 이런 부분들을 많이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늘려야 되고, 재생에너지를 늘리는 건 충분히 좋은데 재생에너지에 갖는 특성, 일정하게 나오지 않는다는 거. 없을 때는 그만큼,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재생에너지로 100% 전력을 공급할 수 있다. 근데 만약에 실제 기후가 안 돼서 모든 게 100%가 제로가 되면 다른 전원을 가지고 100%를 공급을 해야 됩니다. 그리들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재생에너지 뭔가 보완하는 부분들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실제 우리나라는 이제 기후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서 국가 간에 이제 협약도 맺었고 우리나라도 목표치를 제공했습니다. 2050년이면 모든 나라들이 넷제로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게 다 목표고요. 중간으로 2030년까지 이제 우리나라의 목표는 18년도 대비, 18년도에 저희가 7.3억 톤 정도의 CO2를 배출해서 7위 정도 되고 세계 7위 정도 되거든요. 근데 18년 대비 40%를 줄이는 게 목표입니다. 40%면 약 2.9억 톤을 줄이고 4.4억 톤을 내야 되고, 당연히 CO2를 많이 발생한 나라들은 한 340억 톤 정도 지금 최근 하고 있는데 중국 1등, 미국 2등 이런 식으로 해서 순위들이 돼 있고요. 누적량으로 치면 이게 딱 한 해만 치는 게 아니라 쭉 누적량으로 보면 당연히 미국이 1등이고요. 그 다음 중국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돼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 산업 규모 자체가 에너지를 많이 쓰는 산업이고 해서 그런 CO2 배출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이제 저희가 그러면 이제 이런 탄소 중립 CO2 배출을 줄이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검토를 해봤는데요. 이게 작년 이제 전력 판매량 단가 보면 원자력, 석탄, LNG가 거의 3분의 1 정도씩 차지했습니다. 3분의 1 정도씩 보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가상 이걸 실제로 못하기 때문에 약 한 50만 있는 도시를 이런 전원 구성비로 했을 때 단가가 어느 정도 되고 CO2가 어느 정도 배출되는지 이제 기본 하나 모델을 만들었고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나라는 지금 전력 기본 계획, 10차 전력 기본 계획이고, 우리나라 에너지도 이제 롱텀으로 플랜을 세웁니다. 에너지 기본 계획이라고 해서 5년 단위로 되어서 20년씩 매 5년 단위로 이렇게 만드는 계획이고요. 제상위 계획이고요. 실질적으로 이런 에너지를 조정하는 건 전력수급 계획 2년 단위로 해서 15년 계획을 세웁니다. 이제 올 말부터 11차 전력수급 계획이 세워지는데 10차에 따르면 36년까지 그 노후 화력 발전소를 이제 석탄 발전소 CO2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걸 이제 인터립으로 해서 LNG로 바꾸겠다라고 해서 이제 그런 시나리오 10차 전원 수급 계획에 따라 가지고 노후 석탄을 LNG로 대체한 정부에서 세웠던 그런 시나리오도 한번 만들어봤고요. 그리고 이걸 이제 탄소 중립 시나리오, 우리나라 탄소 중립 시나리오는 실제 이제 지난 정부 때 만들어졌지만 재생에너지 비율이 굉장히 높고요. 수소를 만들어서 이것도 결국은 뭐 이런 에너지로 만든 수소터빈 다 CO2 이산화탄소가 안 나오는 전원으로 구성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나리오는 우리 SMR을 75%로 하고 재생에너지 20%, 연료전지 5%로 했을 때 이제 하면 기본 시나리오에 대비해서 지금 기존의 이 부분의 석탄을 LNG로 바꿨을 때 보면 전력 생산 비용은 18% 정도 하고 그 CO2는 한 30% 감축됩니다. 아까 보셨지만 석탄이 한 1000kW당 1000 정도 나오면 LNG도 한 반 정도는 나오거든요. 한 400, 500 정도 CO2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걸 확 없앨 수는 없습니다. LNG로 바꿀지라도. 그리고 만약에 탄소 중립 시나리오 하면 탄소 배출은 없죠. 왜? 다 무탄소 전원을 가지고 전기를 발생. 그런데 실제 단가가 비쌉니다. 아까 첫 장에 보셨지만 신재생 에너지 단가가 299원, 한 300원 정도 했거든요. 작년 22년도에. 그래서 단가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됐고, SMR을 넣어서 이 비용 이런 구성을 이 도시를 전원을 공급하게 되면 실제 전력 생산 비용은 한 30%, 그리고 탄소는 배출하지 않는 이런 시나리오로 그래서 실제 SMR을 사용함으로써 그런 생산 비용을 낮출 수도 있고 탄소 발생량을 낮출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저희가 한번 시뮬레이션해서 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들은 이제 어떤 거냐, 신재생 에너지가 늘어나면 여기 이제 요 시나리오와 좀 비슷한데요. 신재생 에너지 부분을 이제 많이 포션을 늘려서 많은 나라들이 이제 환경만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를 많이 늘리려고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캘리포니아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캘리포니아는 아시겠지만 이게 햇빛도 좋고 굉장히 좋고 태양광 발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제 태양광 발전은 큰 대규모도 있지만 집에 뭐 지붕에도 올리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제 전력 수요는 전력을 쓰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곡선이 오전에 살짝 올라갔다가 낙타등처럼 이렇게 가는 커브를 하는데, 각 가정에서 이제 태양열이 햇빛이 쫙 나기 시작하면 태양열로 막 쓰니까 실제 이 전력 공급사에 전력을 공급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별로 공급하려고 쭉 출력을 줄여야 돼요. 발전소들은 출력을 줄여야 되는데, 문제는 밤 시간이 되려고 딱 하면 이제 태양이 사라지잖아요. 사라지면 여기서 여기까지 전력을 순간적으로 쫙 올려줘야 돼요. 재생에너지에서 못 받는 부분들을 다른 걸 통해서 올려줘야 됩니다. 이제 올려주는 전원으로 해서 이제 그 케이스를 가지고 앞에 시나리오와 연결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한번 SMR을 요 백업하는 용으로 쓰는 거, 그다음에 아까 양수 발전소가 백업이 될 수, 백업 배터리처럼 사용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런 케이스, 그다음에 이제 이런 배터리, 자동차에 들어가는 배터리 같은 대용량 발전용 배터리들을 설치해서 하는 시나리오들을 이제 한번 쭉 잡아봤습니다. 약간 건설 비용들의 차이, 그리고 실제 이제 이걸 장기로 쭉 운전했을 때 보면 가장 효율적인 건 이제 이 SMR 소형 원전을 이용하면 괜찮다는 이런 부분들을 한번 보였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제 이런 여기서는 발전을 할 필요가 없죠. 이럴 때는 이제 다른 다목적으로 수소인가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고, 실제 이제 공급되는 전원이 부족할 때는 이 전원을 공급하는 이런 부분들 역할을 한번 해서 시뮬레이션해서 봤습니다. 다음은 이제 그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제 개발하고 있는 혁신형 SMR, ISMR이라고 하는데, 앞부분은 이제 ISMR 내용도 들어가 있고 SMR의 일반적인 내용도 좀 섞여서 있었는데, 이 혁신형 SMR 개발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 실제 이제 목표는 10의 마이너스 아까 말씀드렸죠. 10억 년분에 한 번 정도 사고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안전성을 이제 목표로 하고 있고, 발전 단가가, 건설 단가가 킬로와트, 이게 곱하면 킬로와트에다가 출력을 곱하면 이게 건설 단가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까 나왔던 게 8조에서 10조, 3조 이 부분이 되는데, 대형 원전이 기존의 국내 진공 3,000불 초반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약간 높긴 하죠. 소형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그렇게 소형 아까 작게 만들면 비싸다고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경제성 부분들. 근데 실제 이제 이게 계속 더 많이 수주를 받게 되면 가격은 훨씬 더 떨어질 수 있고요. 이 발전 단가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그 건설에서부터 이제 연료비도 들고 계속 이 수명 기간 동안에 운전하면서 들어가는 모든 비용들을 레벨라이징 했을 때 65불, 저걸 1,300원 환율로 하면 80원 좀 넘거든요. 80원만 좀 더 넘게 팔면 이제 이익이, 수익이 돌아오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제 경제성도 어느 정도 확보되고, 그리고 이제 유연성, 탄력 운전이라고 해서 아까 보면 신재생 에너지가 갑자기 이제 줄어들면 빠르게 그걸 커버해야 되는 부분들. 그래서 굉장히 빠를 수 있게 하는 이런 이제 목표를 가지고 저희가 하고 있고요. 거의 다른 외국에서 개발하는 모형과 비교했을 때 질리지 않는 이런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제 한손에서는 한 500억 원 정도를 투입해가지고 21년부터 해서 저희가 이제 개념 설계, 기본 설계를 올해까지 마쳤다가, 그 전에 이제 발전소를 지으면 설계를 하는데 어떻게 되냐면 가장 첫 단계는 개념을 설계합니다. 어떤 발전소를 지으려고 그 다음에 단계가 기본 설계가 되고요. 기본 설계, 개통이나 뭐 필요한 것 다 정리하고, 그 다음에 건설하기 직전에 상세 설계를 합니다. 이제 부지도 정해져서 부지 요건도 들어가고 하면 거기에 이제 그동안 지진은 얼마나 있었고 얼마큼 실제 이제 기기 설치할 때 이런 요건들이 세부적인 게 나와서 하는데, 저희는 이제 개념 설계, 기본 설계, 표준 설계, 이 말은 표준 설계란 말은 실제 부지가 안 정해졌잖아요. 어디에 지을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표준적으로 부지 요건을 거래하지 않고 이런 설계를 해서 인허가를 받고 28년까지 인허가를 받고 25년까지 표준 설계를 완료하고 28년까지 인허가 받고 초토기는 30년도 초반에 짓는 걸로 하는데 실제 이제 이 계획들은 지난 정부 때 뭐 국내 원전을 짓는다는 부분들 언급이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해외에서 짓고 해외에서 바로 실증한다라는 컨셉에서 되는 거고 실제 지금 국내 수요도 있어서 모르겠습니다. 정부에서 이제 어떻게 11차 전력 수급 계획에 반영할지는 모르겠지만 표준 설계가 없이 바로 건설 허가를 신청 부지가 되고 조건이 된다면 바로 건설 허가를 신청해서 건설하는 단계로 갈 수도 있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조금 앞뒤가 바뀌어 있긴 한데요. 왜 SMR이 이제 되느냐? 이제 그런 안전성 SMR 훨씬 적어지면서 안전성도 획기적으로 높아지고 근처에 지을 수 있고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유수 이제 좀 원자력 기관들이긴 한데 이거 원자력 기관 아니고 국제 에너지 기구도 있고 예측을 했습니다. 이 부분들이 시장이 어떻게 될 거냐. 결국 뭔가 사업을 할 때는 시장을 보고 하는데 앞에 미래에 이 시장이 어떻게 커가느냐에 따라서 주식을 하시는 분들 저 시장이 커진다면 거기다가 전기차가 잘 될 거라고 생각하면 그 관련 기업들 투자하면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거 마찬가지거든요. 원자력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 20여 개 중에서 80종 이상 SMR을 만들고 있습니다. 왜? 나중에 돈이 될 거고 시장이 형성될 거라고 믿고 있고 그렇게 갈 거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다들 각국에서 이렇게 열심히 만들고 있는 겁니다. 지금 보면 현재 그 IEA 국제 원자력 기구의 그 22년 기준에 보면 전 세계적으로 437기가 운영되고 있고 390기가와트 그러니까 390기가와트는 뭐냐면 신월성 발전소 아시죠? 이게 한 호기가 1000메가와트인데 그걸 1기가와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발전소가 한 390개 정도가 지금 세계적으로 돌아가고 있고요. 그런데 실제 보시면 이건 40년까지 2040년까지 앞으로 이 정도 더 필요할 거다라고 보는 거고요. 최소 200기가와트까지 필요하다. 그런 게 한 200개 정도가 필요하다 보고 50년까지 봤을 때는 높게 본 데는 400기가까지도 이렇게 될 거라고 보고 저희도 이제 이런 자체 조사했을 때 미니멈 40년까지 한 68기가 그러니까 신월성 그 한호기로 보면 그게 68개 정도 되는 근데 소형이기 때문에 훨씬 개수가 많겠죠. 이제 그렇게 하고 저희도 이제 이런 충분한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이 시장에서 뭐 자동차의 테슬라나 뭐 휴대폰 아이폰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수준의 경쟁력은 탑 3 안에는 들어가는 목표로 해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보면 그 소형 모듈 원전은 이제 국가에서 하는 거 말고도 여러 개 대학에서 하고 있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시장에 경쟁할 노형은 저희는 가장 좀 빨리 가는 게 미국의 뉴스케이라고 하는데 거기는 상용화 초도 한 29년 정도 우리 한 31년 정도 됐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뭐 어떻게 한 2, 3년 정도 뒤지는 목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보면 아까 TMI 사고를 한번 말씀드렸어요. 미국의 78년도에 3마일 아일랜드에 사고가 나고 나서 미국에서 원자력으로 해서 건설하고 기기 제작하고 업체들이 다 다른 데로 전업했어요. 서플라이 체인이 없어요, 실제. 그런 부분들이 있고 뉴스케일 같은 경우도 원자력을 한 번도 시공해보면 벤처기업에서 투자하고 지금 미국에 상장해서 투자를 받아야 돌아가는 회사거든요. 그리고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굉장히 많은 돈을 이 SMR이 앞으로 원자력 시장을 주도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예전처럼 다시 대형에서 미국이 왕자였는데 그걸 사고 나서 다 버렸어요. 근데 다시 SMR 쪽에서 그런 것들을 찾기 위해서 다양한 내용들이 굉장한 돈을 정부에서 지원하고 법 제도를 만들고 해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도주자가 뉴스케일이라고 보고 있는데 거기도 실제 시공하거나 해본 경험이 없는 거예요. 계속 이제 연구하고 만들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리고 서플라이 체인도 없기 때문에 지금 이제 서플라이 체인 만들고 있습니다. 이 회사 끌어당기고 그래 두산도 있고 여기에 투자를 했거든요. 두산중공업
이렇게 해서 근데 그게 얼만큼 효과적으로 돌아갈지 실제 이제 일을 해본 사람하고 안 해본 사람하고 차이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기존의 플레이어들 뭐 웨스팅하우스나 뭐 이런 데 들어가셨죠. 이런 데도 있습니다. 개발하고 있고요. 그런데 웨스팅하우스 미국 역시 서플라이 체인 없습니다. 그나마 있다면 이제 프랑스 쪽 여기도 이제 뉴오드라는 각 국가마다 자기들 노력 많이 SM을 만들고 있거든요. 어느 정도는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근데 이제 이런 세 번의 사고 78년 TMI, 체르노빌, 후쿠시마 하면서 많은 나라들이 모델 정책들을 포기하기도 하고 탈원전으로 가기도 하고 오늘 아침도 이렇게 기사 보니까 유럽 쪽에서 이제 늦추던 뒤 탈원전 폐지하고 다시 이제 왜냐하면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 별 대안들이 별로 없어요. 뭐 원자를 계속 가자는 게 아니라 그 부분들을 메꿔주고 보완해 줄 부분들이 이게 아니면 안 된다. 많은 정책 변화들이 이제 있고 있는데 근데 우리나라는 보시면 계속 정권들은 바뀌고 뭐 정치적으로는 원전에 있어 입장이 찬성이기도 하고 반대하고 왔다 갔다 했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71년 이제 고리 1호기 지금은 이제 폐로 해가지고 폐로 단계를 받고 있지만 그때 587메가 같은가 그때부터 거의 꾸준히 발전소를 지어왔습니다. 그런 영향들 그러면서 계속 기업들이 이런 물 공급하고 건설하고 하는 이런 노하우들이 다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APR 1400에서 수출됐지만 이제 유럽 쪽 지금도 체코나 폴란드 쪽 이제 계속 웨스팅하우스가 지금 시비를 걸어서 좀 쉽지는 않은데 그쪽이 유럽 요건에 맞는 인증서도 받았고 미국 수출하는 것 대비해서 미국의 이제 그런 규제 기관으로부터 허가도 받았고 또 요거에서 1400이 커서 APR 1000짜리 다시 개발해서 이런 인증도 받았고요. 그런 지금 기존 원전 시장에서 우리가 후발주자였고 늦게 했지만 결코 뒤지지 않는 경쟁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AP100 웨스팅하우스 개발한 거고 중국에서도 지었고 미국 직접 지고 있는데 중국 원래 좀 싸죠, 그죠? 이 정도 나오면 우리 APR 1400 UAE에서는 해외에서 건설하면 이게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국내 건설비와 해외 건설비가 좀 다릅니다. 다시 돼야 되는 거고 프랑스 아까 프랑스 쪽 한번 말씀드렸지만 플라망드 뭐그 공기도 못 맞추고 굉장히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 이 최고의 밸류 체인들을 가지고 있고 그동안 노하우 그리고 지금 우리가 개발하고 있는 이 SMR은 그냥 새로운 걸 만든 게 아니거든요. 지금 80종의 SMR 중에 이제 전에 아마 강의에서 설명들을 드렸겠지만 한 40% 쪽가 경수로 쪽입니다. 제가 초기에 말씀드렸는데 50년대부터 원전이 개발이 되고 다양한 내용들이 시도됐는데 영국 같은 경우는 가스로 들고 되게 많았는데 결국은 안전성이 확보되고 한 건 이런 물을 쓰는 냉각로 그래 경수로 중수로가 시장을 장악했고요. 그 중에서도 경수로 우리가 쓰고 있는 이 경수로가 대형 원전의 시장을 장악한 거거든요. 거기도 지금 패러다임이 이제 바뀌어가는 부분인데 거기에서 쓰였던 기술들을 다시 이쪽으로 쓰기 때문에 바닥에서부터 이걸 새로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자동차도 마찬가지죠. 자동차도 어떤 시리즈가 있으면 처음에서 되게 만드는 게 아니고 이 시리즈를 확 혁신적으로 바꾸긴 한데 여기에 있던 기술들을 확 쓰는 개념이지 그래서 짧은 기간임에도 충분히 경쟁력을 갖고 가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좀 탄소 중립 이 부분으로 이제 좀 다시 가보면 석탄 발전 우리나라 그 이렇게 업체를 CO2를 가장 많이 발생시키는 기업들을 쭉 세워보면요 포스코가 1등입니다. 그리고 우리 한전 밑에 있는 저희가 발전자에다가 쭈루루 그 다음 5개를 차지하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오일 정리업체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그 정도로 석탄은 굉장히 그래서 석탄은 결국은 2050년 가기 전에는 대부분 진짜 어쩔 수 없고 근데 문제는 석탄이 지구상에 가장 흔하고 가장 쉽게 어느 나라에 있는 그런 자원이에요. 실제 기술만 되고 카본 캡처, 탄소를 포집할 수 있는 기술만 있다면 이 80억, 100억 인구 먹고 살아야 되는데 제가 생각에 어떤 에너지도 다 이용해야 됩니다. 단지 이제 그걸 기후에 변화를 주지 않을 기술만 이렇게 업데이트되면 석탄은 얼마나 풍부하잖아. 없는 잘못 사는 데가 갖고 우리나라도 지는 안 좋지만 석탄이 있거든요. 다 풍부한 에너지를 사용해서 보는데 우선 지금 시급한 불을 끄려면 2050년까지 넷 제로를 다
모든 나라들 목표라고 거기에 자기 각각의 국가들의 목표를 걸고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21년 기준으로 보면 전 세계적으로 약 2,400개 석탄 발전소가 2,100기가와트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제 좀 비교하기 쉽게 신호성의 한 호기가 한 2,100개 정도 되는 용량의 그게 석탄 발전소가 지금 세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력 수급 계획상 36년까지 약 11기가와트 정도 되는 노후 발전소를 우리는 지난 정부 때 LNG로 바꾸고 있어요. LNG 발전소. 이제 LNG도 약간 기술들을 수소를 넣어서 쓰기도 하고 하면서 이제 줄이려고 하는데 LNG도 석탄 발전하는 데 비해서 한 반 정도의 CO2가 나와서 그런 부분들은 좀 우선 시차 계획까지는 LNG 발전소로 이제 전환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여기는 이제 미국 케이스입니다. 미국은 약 218기가와트, 218기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걸 이제 점차적으로 30년까지 줄이고 약 87기가와트를 줄이고 그 다음에 향후 0으로 만듭니다. 그러면 이게 없어지면 전력은 항상 밸런스를 맞아야 빠질 부분을 보충을 해줘야 됩니다. 설비를. 그래서 그 미국의 DOE 에너지부입니다. 여기서 이제 조사를 해봤죠. 그랬더니 요 폐지시키는 발전소의 한 80% 정도는 SMR이 들어갈 수 있겠다. 라고 했고 실제 이제 다른 에너지원이 뭐가 없냐. 재생에너지 너무 부지가 넓어서 안 되고요. 이제 이거 보고 저희는 콜트 뉴클리어 노후 석탄을 원자력으로 대체하는데 이제 SMR로 대체하는 거죠. 근데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예 뭐가 장점이냐면 노후 석탄 발전소는 이게 발전소를 지었다고 다 끝이 아니에요. 전력 망적으로 송전선을 깔아야 되고 송전선을 까는 일도 만만치 않고요. 부대 설비도 있어야 되는데 실제 석탄 발전소를 싹 밀어내고 거기에 SMR을 짓고 그 다음 그리드에 연결해 쓸 수 있는 기법도 있고요. 또 이제 다른 기관도 있는데 그런 SMR을 뭔가 여러만 만들자. 기존에 전기 만드는 건 똑같거든요. 물을 끓여서 터빈을 돌리면 터빈 저 뒤쪽에 자석이 있어요. 자석을 확 돌리면 우리 이제 그 이렇게 구리철사에서 자석을 왔다 갔다 유도해서 전류가 생기거든요. 마찬가지로 그 회전하는 끝에 자석을 팽 돌리면 뒤에 본선들이 있는데 거기서 전기가 만들어지는 거고 화력이건 석탄이건 일반 새로운 발전 방법이 아닌 이상 기존의 발전 방법들은 다 비슷한 대신에 그 전기를 원자력을 써서 만들 거냐 아니면 예전에 석탄을 떼서 하느냐 이런 차이인데 그 부분들의 보일러 부분들을 석탄을 떼는 보일러를 떼내고 SMI 같은 걸로 만들어서 거기서 나온 전기를 기존의 그 시스템에 쓰자 이런 연구도 지금 이루어지고 저희도 이제 그런 기관하고 협약을 하려고 하는데 어쨌든 그러게 되면은 이게 완전히 새로운 발전소를 짓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그 CO2를 많이 배출하던 발전소를 CO2를 배출하지 않는 발전원으로 바꿈으로써 이제 CO2를 확 줄일 수 있고 기존에 있는 부대 설비들을 사용할 수 있잖아요. 송전망, 시설들 다 사용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까 이게 균등화 발전원가인데 이런 건설비도 줄어들고 실제 운영비도 많이 줄어들고 그리고 결국 이제 좀 걱정하는 게 저쪽 충청도 쪽에 석탄 화력 발전소 굉장히 많거든요. 이제 LNG도 갈 수도 있는데 노후 폐지되고 있을 때 거기 일하는 사람도 걱정해야 돼요. 근데 실제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석탄 발전소에 종사하시던 분들 바로 일할 수도 있고 지금 미국의 이제 4세대 좀 전 시간에 이야기했을 거 보이는데 이 SMR은 3.5세대 지금 경수로 기반으로 해서 나오는 왜 경수로 기반으로 한 3.5세대와 4세대 물을 쓰지 않는 다른 타입의 이제 노형들이 있거든요. 근데 30년대 초반은 기존에 이제 경수로형 기술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경수로 기반으로 하는 SMR들이 시장을 좀 할 거고 좀 뒤로 가면 이런 다른 소듐이나 다른 냉각제를 쓰는 그런 발전소는 열도 높거든요. 공격력을 나중에 높은 온도를 낼 수 있어서 아까 열을 사용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장이 나눠지는데 그런 회사 중에 하나가 이제 빌 게이츠가 투자한 테라파워 나트륨이라고 그 발전소 노형도 여러 번 바꿨습니다. 지금 테라파워 나트륨이라고 해서 소듐쿨드 리액터를 만들고 있는데 거기는 와이오밍에 있는 석탄 발전소를 부지로 잡았고요. 거기에 이제 실증로를 합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존의 설비들을 이용하고
직원들 재교육시켜서 쓰고 이런 개념으로 해서 실제 그런 프로젝트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많이 달라졌죠. 대형 원전 하면 다시 말하지만 사람이 있는 데서 멀리 떨어지게 짓고 송전선을 이용해서 전기를 공급하고 밑에 기저부하를 하면서 싼 가격으로 전기를 공급하는 게 목적이었는데 그런 용도로 쓰였는데 안전성이 이제 확 낮아지면서 굳이 인구 조건을 따지지 않고 어디든지 수요지에 갖다 붙일 수 있다는 이런 부분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목적으로 이제 활용할 수가 있고 공장에 넣을 수도 있고 요즘에 이제 뭐 이렇게 보면 도시도 탄소 중립 도시도 이야기하고 스마트 시티 뭐 이런 것도 있고 하다 보면 그리고 단가도 건설비도 공기도 짧아졌고 공기가 짧아졌다는 건 건설비도 좋게 들어가지만 이 투자하는 기업 입장에서 회수도 빠르다는 거거든요. 이 회수도 빠르고 뭐 이러다 보니까 실제 이제 다양한 케이스들이 생길 것 같아요. 대형 원전 돈도 많이 들어가고 정부 주도에 뭐 이런 비즈니스만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시장도 굉장히 크게 되고 저희도 도전적인 목표를 갖고 있는데 동시다발적인 사업 여러 개 벌어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뭐 예전처럼 한수원이 중심에 있고 옆에 뭐 업체들 계약해서 이런 개념이 아니라 파트너로 함께 가는 거예요. 같이. 뭐 이 기업에서 필요해 그럼 같이 이제 지분 투자하고 SPC 만들고 사업하는 할 수도 있고 민간 기업 1대1로 매칭할 수도 있고 실제 이게 잘 되면 민간 기업들과 협력해서 아시아쪽, 동유럽 쪽 이렇게 사업 추진하는 기관들을 따로 만들어 가지고 비즈니스를 해나갈 수도 있고 실제 지금 보면 가장 액티브하게 투자하고 있는 기업들이 이제 그 기존의 원전 건설사, EPC, 엔지니어링, 프로큐먼트, 컨스트럭션 이런 하던 회사들이 자기들도 뭔가 이제 메인 롤을 해보고 싶어서 해외 투자한 경우도 있고 저희 국내에 있는 기업들은 ISMR에서 그런 역할을 해보고 싶은 기업들이 이제 우선은 건설사들이 좀 원전에 경험이 있던 건설사들 많고 이제 그런데 협력해서 뭔가 사업이 되면 그 사업 기관에서 SPC라는 건 저런 거도 우리 부동산에 뭐 프로젝트 파이낸싱 들어보셨죠? 돈이 하나도 없어도 페이커 회사 만들고 비전 있다면 땅 구하면 다 투자자들한테 돈을 먼저 다 받아가지고요 프로젝트 설계만 딱 하는 거예요. 땅 여기 사서 우리가 아파트 짓고 이러면 수익이 이렇게 나올 거야. 그러면 여기 투자하고 싶은 사람 우리는 성공하잖아요. 분양만 하면 돈이 쫙 들어오니까 실제 내 돈을 다 들이지 않는 겁니다. 이 SPC 하면 보통 화력 같은 것도 하면 한 30% 정도는 이제 메인 회사 그 현지 로컬 빠르게 아시아 쪽에 로컬 회사 A하고 우리 쪽에 들어가면 우리 B 회사 이 두세 개 정도 하면 한 20, 30% 그 총액의 한 10% 정도씩 돈을 내서 자기 자본을 만들고 나머지는 파이낸싱 끌어오는 거지. 야 우리 이런 비즈니스하고 이걸 하면 전기 수익이 이렇게 나 관심 있으면 들어와 지분 투자해서 돈 나중에 가고 70%는 돈을 끌어서 와서 이렇게 해서 프로젝트를 하고 이제 전기를 만들기 시작 돈을 나눠주는 이런 부동산이 이제 대표적인 프로젝트 파이낸싱 해가지고 돌아가는 그런 모델인데 여기서도 많이 이제 그런 모델들이 생길 겁니다. 스마트 시티라든가 그리고 뭐 지금은 정부 정책이었으면 모르겠습니다. 이제 과연 우리가 노후 화력을 석탄으로 가야 될지 어디 가야 뭐 LNG로 가야 될지 이런 부분들 정부에서 결정해야 될 부분들이 있긴 한데 근데 다급한 목표들 2030년까지 우리가 이루어야 될 2.9톤의 CO2 배출을 줄여야 되는 이런 목표들 이루기 위해서 다양한 하다 보면 기업들도 지금 고민이 굉장히 많거든요. 포스코 같은 경우도 포스코가 우리 나라에서 아마 기업상 CO2 발생이 제일 많아요. 전력은 소비하는 건 많지 않거든요. 하도 열이 많이 나니까 열로 자기 자체 발전소에서 한 15% 정도는 한전에서 전기 사 쓰고 나머지 80%는 자기가 거기서 나오는 거 일부 LNG 발전소도 있고 이렇게 발전소 돌리는데 왜 그러냐면 처음에 철광석 녹이려면 처음에 공정이 고로라고 해서 철광석 집어넣고 코크스라고 해서 석탄 이렇게 둘이 해서 쫙 해서 우선 녹여가지고 빼는 작업부터 하거든요. 당연히 이미 유럽 쪽은 석탄 발전소 가서 줄이고 솔직히 사회적인 그런 것도 있어요. 돈도 좀 더 내도 돼. 뭐 이런 부분도 있어서 내 비용이 올라가더라도 깨끗하고 지금 환경에 도움되는 쪽으로 해서 신재생에는 굉장히 투자도 많이 하고 나중에 기업들한테는 이게 무역 장벽이 될 수도 있거든요. 특히 유럽들 같은 경우는 이런 전원 부분이나 알이 100을로 안 되는 것들은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70%가 산업도 있잖아. 이 전력 소비 어디가 지금 용인 클러스터가 용인 쪽에 이제 반도체 클러스터 새로 지정했고 거기가 뭐 7기가 원성에 있는 발전소가 7개 아니면 7기가 10기가 정도를 써야 되고 42년까지 만들어야 되고 근데 워낙 이제 단계별로 들어가는 급하니까 지금 먼저 3기가 발주를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열병합 발전소 LNG 그리고 지금 발전사들이 이제 거기 다 입찰 참여하고 하는데 우리 그 부분도 저희도 거기도 SMR도 고려 대상이 이제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는데 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는 게 CF100, 카본 프리, 원전이나 수소 이런 것들까지 다 포함해서 하자. 굳이 제가 생각하기 그래서 제가 원자력을 하고 있었다가 아니라 기후 이런 위기는 계속 그 위기가 마지노선이면 가까워오고 있는데 이게 기니 아니니 이를 따질 건 아닌 것 같아요. 기술이 되고 그걸 줄일 수 있으면 저는 어떤 거든 다 활용해서 우선 이 위기를 극복하고 나서 그 다음에 기술 개발이 되면 이제 가장 적합한 걸로 갈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거의 다 아니죠. 그리고 실제 보면 왜 신재생 에너지원이 되게 이 생명의 근원은 우리 지구의 생명의 근원은 태양이거든요. 대부분의 에너지들이 태양 제일 앞쪽으로 한번 다목적이 있는데 그 부분은 많이 걸릴 것 같지 않아서요. 실제 그 지구가 1년에 쓰는 에너지가 이제 여기 보시면 1차 에너지 소비량이거든요. 이게 보시면 2020년에 한 600 정도라고 되고 이게 EJ로 돼 있죠. 이 줄 단위인데 이 엑소라고 하는데 이건 18승이거든요. 600 엑소줄을 전체 이제 인류들이 사용하고 있어요. 저런 에너지원으로. 그런데 이 에너지에 상응하는 에너지 태양에서 오는 이 복사의 태양의 에너지가 지구에 도달하면 30% 정도가 이제 반사가 되고요. 70% 정도가 지구 어딘가에 남는데 1시간 정도 받으면 전량이 나와요. 그러니까 태양 에너지는 진짜 무궁무진한데 이제 아까 그런 대안성 꾸준하게 관리할 수 없고 걔가 없을 때 보완해야 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쉽지는 않은데 이제 그런 부분들 실제 보시면 이런 데 보시면 이제 수소 이런 것도 있죠. 결국은 이제 효율에 대해서 말하는데 발전소가 원자력 발전소 효율이 한 33% 이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인풋을 100을 넣으면 33이 전기로 바뀌는 거예요. 나머지 67은 그냥 이렇게 열로 다 날아가고 온배수로 날아가고 다 날아가고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다시 이제 저 부분에 좀 더 그 부분을 설명을 드릴 텐데 이제 사업화 다 거쳤고 이제 마지막 이제 그 가깝게 있어서 다목적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 이제 이런 부분들인데 실제 계속 했던 이야기입니다. 업체들도 마찬가지고 전기 많이 쓰는 기업들 굳이 굉장히 전력으로 사용하는 돈이 굉장히 많이 나가는 회사도 많아요. 이게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 같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전기 사용 요금 자체가 아니라 지금의 이슈는 탄소 배출을 얼만큼 줄일 수 있느냐 이게 이제 키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다양한 데서 있습니다. 다양한 데 수요도 있고 아까는 해외에 대해서 말했지만 저희도 국내 기업들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하는데 수요 기업들도 많고요. 지자체뿐만 아니라 기업 여러 군데서 이런 SMR을 활용해서 결국은 CO2를 얼마큼 줄일 수 있느냐 이 국가적인 목표 그리고 단순히 국가적인 목표가 아니죠. 이게 우리 미래 세대고 내 애들 아니면 우리가 직접 겪을 수도 있어요. 잘 대처가 안 되면 10년, 20, 30년 후에 나이 다 먹었을 때 굉장히 어려운 그런 부분들 변화된 기후 환경 속에서 힘들어질 수도 있고 날씨 이런 거 바뀐 거 느끼시죠? 네. 이런 뭐죠? 귤 같은 거 예전에 제주도 같은 거 계속 올라오고 사과 이제 뭐 강원도도 키운다며요. 이게 계속 바뀌는 걸 느끼시잖아요. 기후도 이런 부분들이 근데 우리가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면 그 부분들은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용할 부분들이 많고요. 이제 이 SMR은 전기 출력은 170메가니까 AP가 1400보다 한 10분의 한 9분의 1 정도 되는 전기 출력이 좀 작고, 근데 온도 조건은 거의 비슷합니다. 약 한 300도 정도 되는 온도고, 부지 면적은 13만, 저게 어느 정도냐면 한 350m 곱하기 350m 정도 사이즈 이제 이 정도 되고요. 이 모형들을 저희는 이제 그렇게 4개로 붙여서 하나, 둘, 셋, 4개, 170짜리가 4개 붙으면 680. 근데 이 상황에 따라서는 하나를 지을 수도 있고 2개를 지을 수도 있고 이렇게 되고, 실제 8개를 지으면 API 1000가하고 이제 1000 거의 비슷합니다. 그죠? 이제 그 수소 생산, 수소도 이제 결국은 어떤 부분이냐면 수소 경제 요즘 굉장히 핫하잖아요, 이슈죠, 그죠?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이제 싼 전원으로 해서 수소를 만들고, 이게 결국 효율 측면에서는 그렇게 좋은지는 모르겠지만 우선은 수소를 만들어서 수소로 다시 연료 전지에 쓸 수도 있고 자동차용으로도 쓸 수 있고 이렇게 바꾸는 거거든요. 전기는 품질 굉장히 어떻게 보면 고품질의 에너지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자력 발전, 화력 발전소가 40% 효율인데 인풋 100을 넣으면 40%가 이제 전기로 나오는 건데 그걸 쓰는 거예요. 그걸로 인덕션을 쓴다고 하면 인덕션을 쓰면 실질로 치면 에너지 이제 효율 측면에 보면 거기서 또 막 날아가겠죠. 실제 물을 배우는 건 얼마 안 되겠죠. 이러다 보면 100을 투입했는데 실제 사용할 때는 뭐 30을 20 정도 우리가 사용할 수도 있고, 실제 날 것을 그대로 사용하는 게 제일 효율 측면에서는 좋죠. 근데 그러게 이제 이런 부분들, 이런 에너지를 바로 저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수소가 일적인 개념이 수소를 만들어서 에너지 저장하는 거예요. 변화시켜놨다가 수소는 CO2를 안 내니까 수소를 다를 때 연료 전지도 쓰고 자동차 운전하도 쓰고 다 하면 실제 수소가 필요한 화학 공정도 있겠지만 에너지원으로서 이제 수소를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런 부분들에 활용할 수도 있고, 아까 말했지만 그 제철 수소 환원철로 이렇게 바꾸게 되면 거기도 이제 예전 코크 막 이렇게 석탄 CO2 안 나오게 바꾸려면 굉장히 많은 수소 필요하겠죠, 그죠? 수소하고 전기 필요하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활용 가능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도시에 오면 열병합 발전소도 많습니다. 거기는 이제 똑같아요. 전기도 만들고 열도 바로 전기 만드는 열 바로 쓰지 않고요. 열을 바로 빼서 난방도 시키고 공급하고 하는 부분들이 예전에 완전 이게 불가능했죠. 사이즈도 크기도 하고 지을 수 있고. 근데 안전해졌잖아요. 그리고 실제 수요지 옆에 도시에 붙일 수 있고, 만약에 이게 수용성도 되고 모든 게 돼서 한다면 똑같은 기능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 이게 보시면 이제 이런 부분들이 되면 열병합은 효율이 굉장히 좋아요. 왜냐면 전기로 만들었으면 34%, 40% 이게 효율되지만 전기를 바로 갖다 쓰잖아요. 그리고 전기 훨씬 이제 그 효율도 높아지고 나아질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활용할 수도 있고, 지금 저 북유럽 이쪽 보면 춥잖아요. 그리고 러시아 쪽에 LNG 받아들였다가 우크라이나 전쟁이 나가지고 막 잠그기도 하고 하면서 LNG 비축하느라고 굉장히 고생 많이 했거든요. 겨울 나려고. 그런 데서도 지금 이런 원자들 SMR에 관심이 있고 저희 쪽에서 문의하는 게, 그러면서 지역 난방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